며느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반찬 몇 개 넣어주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바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냄새, 기름에 한번 튀고 소스 한번 볶아낸 집이 아니라 가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치우지 않은 일회용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내 손주가 조그만 포크를 손에 쥐고 부른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은 채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힐끔힐끔 보며 면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기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하니? 그 순간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예. 오늘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그 말은 말끝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할 힘조차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를 살폈습니다. 치킨 봉지, 피자 박스, 떡볶이 일회용 용기,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탕. 일주일은 치운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얘야, 이런 건 치워야지. 아기가 어지간한 걸 다 만질 텐데. 그러자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말했습니다. 치울 힘이 없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아주 느리게 베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이해가 더 먼저 찾아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해를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머릿속으로 스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은 대체 집에서 뭘 하고 사는 거지? 아들은 회사에서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둘 다 힘들다는데 왜 이 집의 무너짐은 오롯이 며느리 손에만 적셔져 있는가?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걸까? 무심한 남편을 그대로 닮아버린 걸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늘 하던 말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다 뭐 먹었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며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컵라면을 치워두고 식탁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손주는 내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내 팔 안에서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신발만 벗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왔어? 오반찬 또 가져오셨네. 그 말투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고마움도 상황을 살피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잠깐 저쪽 방에 있어 보렴. 나 며느리랑 이야기 좀 할게. 아들은 아무 의문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불길하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림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로 자랐구나. 나는 아들을 사람으로 키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만 아는 사람으로 키운 것이었구나. 나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테이블 위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작은 떨림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치 버티던 끈이 풀린 사람처럼 천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가에서부터 턱으로 그냥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말하면 제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기 재우고 나면 몸이 안 움직여요. 손만 떼면 울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저도 씻어야 하는데 그래도 치워야 하는데 근데 힘이 안 나요. 말끝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마음 바깥으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손주를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너 하루 종일 혼자 있었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야근이 잦고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며 육아는 며느리 몫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불평하는 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게으른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혼자였던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믿어온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며느리를 도운 적이 있었을까요? 반찬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잘못됐지. 그렇게 기준만 들이민 적은 없었나요? 나는 며느리의 삶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을 강요하지는 않았을까. 그때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뭐 그렇게 울고 그래. 집 치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말은 멸시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지였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아내를 전혀 모르고 산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 왜 또? 나는 말했습니다. 얘는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살고 있었다. 너한테 미움받을까봐, 나한테 실망 줄까봐, 세상에 혼자 남을까봐. 아들은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저도 누군가가 괜찮다 해줬으면 좋겠었어요. 그 말이 방 안 공기 전체를 울려버렸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잠시라도 며느리에게 숨을 쉴 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한계에서 오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재우고 나서 소파에 천천히 기대 앉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풀려버린 사람처럼 긴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라도 조금 해두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건 거의 전부 배달 음식에 남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야채가 시들어 검게 변해 있었고 하얀 밥은 아무도 먹지 않아 굳어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이 한 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 작은 포켓에는 처방받은 항우울제와 진정제가 종이 약봉투에 담긴 채 손 닿기 쉬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천천히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시간, 이 집의 공기, 이 집의 고립. 며느리는 단지 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낼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요즘 애들 참 쉽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반찬을 해다 주면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 말이 반찬통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며느리를 옥죄는 줄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잠에서 깬 듯 뒷머리가 살짝 눌린 상태로 조용히 부엌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소파에서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얼굴을 엄마 팔에 붙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울음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얘야. 정말로 괜찮다. 그 말은 화를 내는 말보다, 지적하는 말보다, 반찬을 들고 오는 일보다 100번, 1000번 더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끝 온도에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와 손주 사이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 집을 오랜만에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내 옆에서 아직 깊게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밤새 울고 진이 빠진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아주 천천히 조용히 국 한 냄비를 끓였습니다. 거창한 반찬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이 이 집에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늘 하던 말 그대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좀. 나는 아들이 말을 잇기도 전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마치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들은 사람처럼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평생 밀어넣고 살아온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괜찮다 말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 아들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다. 그 말은 아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조용히 다시 펼쳐지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고립되어 있었다. 아들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바쁘니까 당연히 얘가 잘해줄 거라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는 둘이 키우는 거야. 집도 둘이 사는 거야. 생활도 둘이 만드는 거야.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고 며느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져 있었고 눈은 아직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너져 있는 표정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어른 셋이서 같이 살자.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살림도 모두 셋이서 같이 나누자.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처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조용했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같이 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셋이서 작은 약속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기, 아기 이유식은 시어머니가 만들기, 저녁 식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준비하기, 그리고 설거지는 누가 했든 서로 탓하지 않기. 이 약속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처음 생긴 질서이자 함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주방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나는 아침마다 간단한 야채죽을 만들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호박을 아주 곱게 갈아서 아이도 먹기 쉽도록. 처음엔 며느리는 국자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 옆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르나요? 그래. 손을 너무 힘주지 말고 숨 쉬듯이. 나는 그저 칼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손을 못 대던 사람이 처음으로 칼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얼마나 외롭고 오래된 무게였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세미를 들고 설거지 물을 받아놓고 그냥 천천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 서툴고 느리고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평생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감정이 올라오는 숨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사람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 같다. 그 말은 그동안 스스로를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며느리 손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얘야, 너는 원래 사람이었어. 그저 혼자였던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댈 곳이 생긴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은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법이니까요. 아들은 가끔 예전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치워놓으면 되잖아. 뭐가 어렵다고. 며느리는 가끔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가끔 조급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다 해버릴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고칠 것은 식습관도 살림 방식도 배달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살았고
몰라서 오해했고 오해한 만큼 서로를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기가 잠든 조용한 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조용히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쁜 얼굴도 반가운 얼굴도 원망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 없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잠깐 얘 좀 보러 왔어요. 나는 자리를 내어주고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준비되지 않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기를 보는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 못 챙겨 먹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으로 숨어들듯 친정어머니의 말은 조금씩 그 아이의 과거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오래 비웠어요. 일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집어 놓던 사람이어서 며느리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을 꼭 모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얘가 어린 시절 내내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아니, 혼자 살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시킨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밥이라는 것 자체를 누군가와 같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였다는 사실을. 음식은 그 아이에게 살림의 기술이 아니라 외로움의 역사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그렇게 말했어. 너는 알아서 먹을 거니까 괜찮지?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스스로를 어린 시절에 남겨두고 사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지려고 하고 있어. 그 말은 이 이야기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이기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조용히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구의 엄마 편도 누구의 고발자도 아니고 누구의 판단자도 아니라 나는 그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앞으로는 같이 먹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은 고요했고 햇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쌀을 씻기 위해 싱크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손을 허벅지 옆에 가지런히 붙이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그 한 문장은 부탁도 사과도 변명도 아닌 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쌀 씻는 볼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며느리는 두 손을 볼 안으로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하얀 쌀알이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혼자 견디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따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 사실 쌀 씻는 법도 잘 몰랐어요.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처럼 무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색했고 조금 서툴렀지만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면 될까? 그 한마디가 이 집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나는 국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는 양파 좀 다져봐라. 아들은 칼을 잡았습니다. 생전 처음 칼을 잡는 사람처럼 서툴고 의자마저 삐걱거렸지만 그 손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손동작을 가만히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해요. 손 다치면 안 돼요. 그 말은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마음이 조금씩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손주는 식탁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 위를 치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대화들 속에서 드디어 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달음식 냄새가 아니라 국 냄새가 돌았습니다. 그 향이 이 집의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야채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한 입을 먹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어제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그 울음은 살아보고 싶다는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등을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천천히 하자. 우리 이제 시작하자.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 안 할래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손을 포개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씩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소파가 아니라 부엌으로 왔고 며느리는 밥을 지으면서도 숨이 막히지 않게 되었고 나는 돕되 간섭하지 않고 가르치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조금씩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 손주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냄새 좋아. 그 말이 이 집의 변화였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들이 서툴게라도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어머니로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어른이 되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집 냄새야. 며느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가 움츠러든 표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계산 없이, 눈치 없이 누구의 감정을 먼저 보지 않아도 되는 웃음. 그 웃음이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이제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기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밥을 지으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밥을 짓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기는 그 사이에서 우리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은 우리 셋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주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라져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 한 집안에 밥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